귀하신 분을 뵙게 됐습니다. 네. 귀하신 분이라뇨. 정말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거를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또 마침 그 업무 겸해서 휴가 기간이라 네네. 겸사겸사 또 이전에 요청도 드렸었고 그래서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크 리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어도 1000km 정도는 타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뭐 일단 당장에 1000km를 구독자분한테 요청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한 1박 2일 정도는 우리 한번 빡시게 타보고 500F 수만 킬로미터를 타보신 분과 그리고 지금 500AC를 타고 있는 제가 매니아의 입장으로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500F를 지금 얼마나 타시고 제가 최근에 이제 글을 봤어요. 좀 꽤 오래 타시다가 이제 처분을 하신 거를 보셨는데 얼마나 타셨나요? 횟수로는 만 3년 못 되게 탔었고 키로수로는 3만 키로가 좀 못 되고 팔았죠. 네, 그래서 한 2만 5천 정도 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주 객관적으로 이 두 바이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전에 이거를 왜 기획을 하게 됐는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바이크가 고급화 전략으로 나온 바이크입니다 해도 우리의 그 색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은 어디 감히 혼다 앞에 혼다 짭퉁이다. 원래 제가 남의 바이크 이렇게 함부로 하대하는 건 좀 싫어하는데요. 그게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혼다를 좋아했고요. 지금도 혼다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칭 혼바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기변은 많이 못하겠고 하지만 혼다를 계속 타왔었고 또 직전에 타고 또 지금도 또 혼다 스쿠터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예, 혼다 많이 좋아하는 합니다. 지금도 혼다를 좋아하고 계십니다. ADV 450 저 신차를 타고 계시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혼다가 나쁘다 단점이 많다 원가 절감을 너무 했다 라기보다는 혼다를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니 우리 한번 오토바이를 제대로 찬찬히 뜯어보면서 이따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하나 선언을 하고 할게요. 네. 자, 저한테 돈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 전혀 없죠. 오히려 이거 시승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거 돈을 드리고 렌트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네, 전혀 받은 게 없고 뭐 협찬이나 뭐 이런 뒷광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절대. 제가 없다고 해도 어차피 믿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실 겁니다. 예, 당장에 이거 종이 하나 가지고 와 있는 것만 해도 야, 쟤 대본 다 준비했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수할까봐 그러는 건데 짜여져 있는 대본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도 너무 안 좋게만 보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 저도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매니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리뷰를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모신 부분도 있고요. 자, 요거 선언하고 가겠습니다. 단돈 한 푼 받지 않았고 모터사이클을 정말 좋아하는 두 매니아가 나와서 신차에 대한 리뷰를 하는 자리니 너무 악의적으로 평가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된 두 차종 비교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F를 많이 오랫동안 타왔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그 신형으로 나온 22년식 이 500F 모델이 다른 거 다 똑같고 앞에만 바뀌었잖아요. 앞에만요? 네, 앞에만 바뀌었죠. 뭐 헤드라이트도 바뀌었다 그러는데 모양은 뭐 외관은 똑같은데 안에만 좀 바뀌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바뀌긴 했어요. 위아래가 좀 나눠진 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 여기 쇼바 그리고 더블 디스크로 바뀐 더블 디스크가 이제 바뀌었죠? 네, 싱글에서 더블로 바뀌어서 이제 앞에가 지난번에 시승했을 때는 앞에 브레이크가 참 잘 들었어요. 네, 똑같은 니신제 브레이크고 더블 디스크로 되어 있고요. 구경도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예전에 500F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광량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제가 500AC하고 500F 딱 타면서
500AC는 워낙에 저기 광량이 밝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500F를 타고 조금 충격을 먹었거든요. 이게 전면부 헤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헤드라이트부터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야간에 보면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밝기 테스트를 할 거예요. 몇 칸델라가 나오는지. 빛을 비추면은 여기 아랫부분이 전부 다 비어버려요. 일단 켜볼게요. 단발로 들어와 있죠. 네, 이거 그 뒷부분은 좀 그나마 튼튼한 편인데 앞부분은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뭐 광량은 둘째치고 광량은 너무 차이 나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거 많이 흔들립니다. 저는 한 15,000 이후에 한번 조였었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500F 뿐만 아니고 좀 많은 차종들에서 네. 이거를 LED를 단발로만 썼더라고요. 네, 동일하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여기 이쪽에 500AC를 AC를 보면 방향도 방향인데 LE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정말 확실한- 많죠. 네, 확실한 밝기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저녁에 특히 어두울 때 보면 정말 눈에 시인성 좋게 잘 보입니다. 많이 좀 흔들려도 약간의 완충이 되어 있고 고무 재질이 똑같은 재질이 있어도 너무 차이 나죠. 처음에도 말씀했다시피 서스펜션 얘기를 하면서 막 포트홀 뭐 맨홀 뚫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좋은 도로 사정에서 흔들리는 정도만 봐도 다릅니다. 아, 네, 낮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네, 나구나. 차이가 많죠. 혼다의 디스플레이 정말 전형적인, 저는 원가절감의 끝판왕? 자꾸 저기 아, 이거- 원가절감 이야기하면은 혼다 타시는 분들이 이거 제가 타던 거라서 정말 잘 아는데, 네. 특히 여기 지금 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이 빨간색 부분, 레드존 부분. 이거는 이걸 꺼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꺼도 레드존 계속 남아 있어요. 네, 이거 남아 있고 고장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남아 있는 데다가 정보가 일단 많이 없어요. 정보가 빈약. 네, 정보가 많이 없는 게 뭐 물론 기초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투온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온도로 표시돼 주든지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했었고, 또 이거 여기 제일 큰 아쉬운 점은 TPMS. TPMS. TPMS 없죠. 타이어 공기압 측정하는 게 500AC에는 있죠. 500AC에 500AC에 TPMS는 이쪽에 지금 왼쪽 하단에 지금 바 형태, 바라는 그 표시로 되어 있는데, 앞 타이어가 2.4바, 뒷 타이어 2.6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PSI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PSI 방식을 더 선호하는 데라.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저게 좀 500F가 누르기가 좀 힘들게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게 셀렉트 버튼이랑 셋 버튼 이거 두 개인데, 이 장갑을 낀 상태로는 누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잘 눌렀을 때 제대로 눌러지도 않고, 특히나 그 겨울철에 두꺼운 장갑. 네, 반면에 이쪽 500AC는 여기 엔터 버튼이랑 위아래 버튼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죠. 저도 달리면서도 몇 번 써봤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팅이나 이 안에 정보도 표시되는 거 보면, 밝을 때는 어두워지고. 그렇죠. 자동적인 네. 조도 센서가 적용돼 있어가지고. 저 처음에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다가 터널로 들어가면 바로 알아요. 네. 터널 들어가면 바로 바뀝니다.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토탈 시간. 네, 엔진 가동 시간. 네, 토탈 시간. 사용 시간에 따라서 이제 엔진 오일을 교체한다든지 브레이크 오일 교체한다든지 내가 얼마나 탔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죠. 여기는. 자, 뭐 핸들 보고는 계신데 제가 네. 재밌는 걸 하나 찾았어요. 네. 이게 이제 그 핸드폰 터치할 때 네. 장갑할 때도 쓸 수 있는 그 터치 저건데 네. 이걸 어디다가 넣을까? 500AC에다 어디다가 할까? 핸들에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핸들에 붙였는데 네. 안 붙는 거예요. 안 붙죠. 네. 어디다 붙일까 막 오만 데 다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미러에다 할 수 있구나. 아. 미러 정도에만 있는데 이게 절대 깔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붙어요. 그 테이프나 데칼 같은 걸로 전화번호를 파서 붙이기도 하지만, 명함을 했더니 자석을 해놓으니 잘 붙어요. 잘 붙었었어요. 저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깨알 같은 게, 이 플라스틱 캡 나중에 빠집니다. 하나씩. 진동 때문에 진동이 빠져요. 또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안쪽에 이 부분 이거 지금 탱크 고정하는 볼트인데,
이거 한 번씩 조여줘야 돼요. 저는 한 15,000 넘어가니까 이거 하나 빠져가지고 제가 조였었어요. 아, 탱크를 연 적이 없는데요. 네, 진동 때문에. 반면에 이쪽은 뭐 깔끔하죠. 여기 앞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얘는 그 연결된 방식입니다. 네. 여기는 이 고정되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진동 때문에 한쪽이 빠졌었어요. 마스터 실린더는 예전에 마스터 실린더가 진짜 이거 반만 했어요. 싱글 디스크로.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 위에 그 들어가는 그 흔히 여기다 장착하시는 충전기, 뒷땡 충전기 그 2구짜리 초고속 충전기 장착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도 모델은 2구짜리가 맞는데 예전에는 2구짜리 못 달았어요. 저도 그래서 1구짜리만 달았었거든요. 너무 작아서. 네, 작아서 2구짜리가 없었고 1구짜리로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고프로의 기준은 아니고 저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로 보그의 이 마스터 실린더가 이렇게 그렇죠. 또 디자인이 되는구나. 그렇죠. 이거는 마스터 실린더, 흔히 말해서 알차에서 보던 그 양말 감겨져 있는 마스터 실린더. 직관적으로 이 브레이크 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요? 네. 라디에이터는 모양도 모양인데 가드할 부분이 없어요. 기타 다른 파츠를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해도 장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디에이터 가드를 통상 하잖아요. 부착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500AC는 라디에이터 옆에 부분에 이 부분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 플라스틱 가드 하나라도 이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 데미지는 얘가 먹으면서 갈리거나 이제 좀 모양상으로도 나올 수 있죠. 신비죠. 네. 사회 파츠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거는 얘죠. 어려를 해서 만들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라디에이터 가드를 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위에 맞습니다. 양쪽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먹었던 게 이거예요. 엔진 가드 자리요. 네, 엔진 가드. 엔진 가드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하고 엔진 가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하고 다 다르게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지금 여기 체결되어 있고 엔진 가드 여기 체결되어 있잖아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혼다는 어떻게 되냐? 혼다는 제가 타던 이거랑 19년도 모델이랑 이거랑 동일한데 엔진 가드를 달려면 엔진을 체결했던 이 볼트를 풀어서 여기다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기본적으로 볼트의 길이가 엔진을 차대에 결합하기 위해서 엔진 가드의 이 철판의 두께만큼 이게 없어요.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엔진 그 차대에 묶여 있는 이 볼트가 부러져서 나중에 보링집에 맡겨가지고 돈 주고 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티타늄 볼트를 새로 구매를 해가지고 길이를 더 연장시켜서 만든 볼트를 가지고 그 볼트를 가지고 이 부분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서 볼트 총 4개를 교체했어요. 티타늄 볼트를 새 걸로 만들어서 거기에 엔진 가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엔진 가드가 정확하게 잘 결합이 되어 있으려면 그 볼트가 부러지는 불상사도 없어야겠지만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엔진 가드 볼트가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만들었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다랑 똑같겠지, 똑같은 엔진 만들었고. 근데 역시 디자인은 이런 부분이 개선된 점이라고 봐요. 요 부분도, 이 부분도, 가드 부분도, 가드 부분도 아예 없고 가드가 있고, 이 가드가 있으면 이제 그 이물질이 많이 튄다거나 돌이 튄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다니면서 정말 스트레스 없이 잘 다니면서 돌도 튀고 모래도 튀고 물도 맞고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잘 막아주니까 확실히 저 그 오일 필터 심지어 저는 그때 전에 이걸 막 탔을 때는 오일 필터 돌 맞아서 찌그러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뭔가 좀 휑해요. 휑하게 들었는데. 휑해요. 그 있으나 없나 별 필요 없는 요런 건 이걸 달아놓을 바에는 배기파이브 머플러 쪽에 이걸 달아놓을 바에는 앞에다가 가드를 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브레이크. 브레이크. 말이 안 나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4개 구멍 뚫려 있는데 여기다 저는 항상 발판을 새로 달았어요. 이게 발판이 없이 그냥 타면 진짜 이런 라이딩 부츠는 바닥이 맨들맨들한데 이거 다 미끌리거든요. 네, 잘 미끌려요. 저거랑 이제 비교하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발판 크기 자체, 재질 자체가 차이가 있잖아요. 정말 밟아보면 다릅니다. 밀리지도 않고 확실히 밟히는 그 느낌 자체도 진짜 이런 부분 원가 절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게 원가 절감인지 바로 나오잖아요. 반성해야 돼요. 반성까지. 반성해야죠. 같은 값을 거의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머플러. 네, 머플러는 머플러 엔드 쪽을 이제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순정으로 계속 탔어요. 왜냐 저는 시끄러운 게 많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순정으로 계속 탔는데 똑같은 순정 머플러를 가지고 소리를 같은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소리를 비교해 보면 500AC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차이점은 주행 중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타면서 오늘처럼 어제와 오늘처럼 행성이나 강원도 쪽을 주로 저는 많이 가는데 항상 혼자 다니거든요. 혼자 다니면 들리는 소리가 풍절음, 헬멧에 들어오는 풍절음, 그 다음 배기음, 엔진의 진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손끝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잘 느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걸 진짜 500km 가까이 장거리 시승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느낀 바로는 정말 다르다.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이제 좀 순정틱하게 좀 순둥순둥한 느낌의 올라가는 대로 그냥 두두두두두 하는 느낌이 난다면 얘는 그 악셀을 감을 때 약간 그르렁대는 소리가 나요. 클래식에 약간의 가미된 감성이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특히나 어떨 때 느끼냐면 저단에서 고단으로 넘어갈 때 RPM을 조금 더 악셀 감으면서 느껴질 때 그때 느껴지는 그릉그릉한 소리, 그르렁대면서 약간 그 RPM이 올라갈 때 나오는 이 순정 배기음의 이 소리가 그 바람 소리를 뚫고 귀에 들어올 때 확실히 다릅니다. 여긴 거의 묻혀서 잘 안 들리는 반면에 얘는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시골길에 코너를 돌아 나가면서 당길 때 그 느낌이 이 소리랑 같이 겹치면서 정말 재밌다, 타는 재미가 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붙여봐야 되나? 와, 안 붙네. 얘는 붙는데. 잠깐. 야, 이거구나. 안 붙네. 저는 여기다 이제 머드가드를 사제로 하나 달았었어요. 그렇네요. 네, 예전에 머드가드를 알리에서 주문했던 게 꽤 괜찮은 퀄리티가 나온 게 있었는데 여기도 머드가드를 장착했어요. 그 머드가드를 달지 않았더니 정말 저 안쪽에 리어 서스펜션이랑 저 안쪽에 이물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겠네. 네, 그래서 달지 않으면 웬만하면 생각하기 싫어요. 네, 저쪽은 일단 이 뒤쪽에 번호판 가드랑 뒤쪽 가드가 일단 1차로 하나 걸러주고 여기서 한번 또 걸러주고 좋더라고요. 뭐든 많이 묻어서 안 닦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다 일이잖아요. 그것도. 자, 일단 혼다 거 먼저 보시죠. 네, 깜빡이. 일단 저는 이거 500F를 탈 때 제일 불만이었던 게 후방에서 보이는 광량이
제가 이걸 타고 있는 도중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 같은 모델을 타는 사람의 뒤를 가서 봤더니 아, 내 것도 저렇게 잘 안 보이겠네? 어둡구나. 네, 어둡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깜빡이도 어두운데 심지어 브레이크 등도 어두워. 되게 작게 보여요. 멀리서 차 한 2대 정도 뒤에서만 봐도 되게 작게 보여요. 네. 제가 이거 잡아볼게요. 작동해 볼까요? 야간에 봐야 확실할 것 같지만. 네, 근데 이게 한 차 한 3대, 2대 정도만 뒤에 가서 가도,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안전거리 유지한 상태에서 잡았을 때 느낌이, 잡았을 때 뒤에서 보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저 500AC랑은 완전 달라요. 제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죠. 요즘에 일체형 이렇게 LED가 그렇죠. 인기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달아놨고 이제 브레이크 잡을 때는 밑에 또 네, 풀 저기 한번 LED. 잡아볼게요. 네. 방향이 확실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하신 자리 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매니아 둘이서 만나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서로 느꼈던 것들 그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희는 충분히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으니까 지금부터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하는 건데 제가 하나 아쉬워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혼다가 나쁘다? 일본 제품들이 이제 다 전부 다 원가 절감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바이크들이 왜 탄생하겠습니까? 우리다가 모두 다가 돈이 많아가지고 500F가 아니고 500AC가 아니더라도 CB400요. 아직까지 풀 메이드인 재팬으로 만드는 CB400SF 그리고 슈퍼 볼더르가 있습니다. 슈퍼 볼더르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미화 13,000불이에요. CB400이요. 13,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짜리 바이크 아직까지 만들어서 매니악하게 즐기시는 분들 즐깁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같이 서민이라고 할게요. 서민 라이더. 예, 서민 라이더까지 충족하면서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판매까지 하려면은 이런 모델들은 반드시 있어줘야겠죠. 모두 다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모두 다가 CB400을 1,9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렇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물건들 그 가격대로 만들 수 있는 원가 절감이 아니고 그 가격에 맞는 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 바이크의 차이가 있지만 요 차이가 있는 것도 뭐 제가 따로 이제 이거는 영상을 기획을 하겠습니다. 원가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라 이 원가가 맞는 거고 이 원가도 맞는 거다라는 거를 나중에 한번 증명해 볼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두 바이크 잘 뜯어보면서 저랑 같이 재미있게 티키타카도 하고 이야기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주고받은 거 아무것도 없이 제가 카페에 글을 쓰고 흔쾌히 시승을 허락해 주신 박무혁 TV 무형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솔직히 시승을 하기 위해서 정말 관심 있던 모델이고 시승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렌트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타고 있는 혼다 ADV 350 그 스쿠터를 타면서 벌써 뭐 한 2달 만에 한 5,000km 넘었던데 이 매뉴얼 바이크에 대한 또 다른 미련이 또 생겨서 역시 기변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요. 다음에 올 때는 아마 와이프 설득을 해서 올지 그냥 올지 뭐 아니어도 놀러는 오겠지만요. 이렇게 시승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기업이라면. 그래서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모델이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다른 느낌으로 각자의 그 느낌을 잘 살린 바이크로 나왔고 정말 짜임새 있고 만듦새 있는 모양을 가지고 출시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타왔던 500F는 물론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연식 변경이 되면서 많은 앞부분 변경이 되고 하면서 좋아졌어요. 네. 이런 모델과 경쟁되는 모델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어지는 것이고 또 수백만 원짜리 고급 취미생활 뭐 출퇴근 포함해서 수백만 원씩 써가는 이 고급 취미생활을 돈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희 같은 서민은 일단 되게 만족하는 모델로서 이런 바이크를 시승했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파만장에
보니까 네. 커피 진짜 맛있어요. 저 아무튼 이런 시승기획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때까지 저랑 함께 재밌게 놀아주신 공모도 하가님이었고요. 뭐 정말 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전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100년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혼다인 만큼 아직까지도 CB400이 득세를 하면서 1,9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아니라 이미 기술력이 있으니까 돈만 주면은 얼마든지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에서 앞으로도 나올 정말 멋있는 바이크들 제가 가져왔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분명 엄청난 바이크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론신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공무도 하가님이었고요. 무영맨이었습니다. 이상!